안녕하세요. 22년 5월 계절별 안전교육으로 온열 질환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이 많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위 앞에 장사 없다 하죠. 기사님들께서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적인 예방법으로는 젖은 수건 사용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 내에 설비된 차양막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 언제든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 뒤 작업을 하시면 되니 저에게나 또는 출하 담당자분에게 말씀하셔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내용과 예방법에 관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벌써 있고요. 온열 질환이라는 게 열사병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온열 질환이라는 큰 틀 안에 열사병도 포함됩니다. 일단은 폭염에 노출되면서 체온이 상승을 하거나 여러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의식 변화가 생기고 또 피부에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하고 뜨거운 증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심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또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사병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열탈진은 체온이 40도 이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기도 하고 또 매우 심한 피로감과 무력감, 또 오심이나 구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온열 질환으로는 예를 들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열실신이나 근육 경련, 또 팔다리 같은 곳이 붓는다든지 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을 더위 먹었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1,078명으로 낮 시간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을 했고요. 구체적인 시간대로 보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여름철 한낮에 논이나 밭, 또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할 경우 특히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방치할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질병관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여름철 노지작물 재배지와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농작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많은 시기에는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외부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갈증이 생기기 전에 충분히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운 시간에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간중간에 자주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긴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특히 고령층, 만성 질환자, 어린이는 또 상대적으로 온열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더위에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야 하잖아요. 더위가 2배가 된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스크 착용이 열사병을 일으킨다는 인과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편하고 가벼운 것을 착용하고 땀에 젖으면 바로 마른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좋은데요. 반대로 더워지면서 냉방기기를 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냉방병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 머물 때는 너무 낮은 온도는 피하는 게 좋고요. 적정 온도는 25에서 26도 유지라고 합니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실 때 첫 3분 정도는 아무래도 오염된 먼지 공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틀 때는 충분한 환기가 필수겠습니다. 그런 만큼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